논문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논문 작성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장하늘 선생이 쓴 글쓰기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현재 저희들이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글쓰기나 또 논문을 작성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설계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거나 공부하는 책장을 만들려고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스케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계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글이나 논문에도 스케치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 2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의 주제는 글의 설계도를 그려라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짜임새 있는 글을 쓰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짜임새 있는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문제를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25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짜임새 있는 글을 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이나 논문의 형식인데 이것이 글의 모양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려고 하면 어떤 그 형태가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 거죠. 저자는 이것을 설계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승전결에서 기는 화제나 문제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논문의 경우에는 기는 왜 내가 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와 같은 쟁점을 언급하는 것이죠. 일종의 도입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화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무엇인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라고 하는 도입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이나 논문을 읽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또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그것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어로 하면 develop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최근까지 연구해 온 그와 같은 자료들, 내용들을 서술하는 형태입니다. 연구한 자료나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그것들의 쟁점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주제를 일종의 증명해 가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에서 전의 부분인데, 이 전의 부분은 내용을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이 부분을 보통 이야기할 때 turn이라고 합니다. 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환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해석을 언급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기존에 주어진 자료에서 자신의 논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승전결에서 성과 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붙은 제목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 기존의 이야기들은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지만 IMF가
터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노숙자가 되는 신세가 되어서 돼지 쥐염을 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그와 같은 이야기의 줄거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인공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의 부분에서 과연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주제가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묻게 되면 이 주제는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 그와 같은 주제가 올바른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의 부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의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주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전환의 그런 관점에서 글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의 주제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완전한 전환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방탕하고 타락하였지만 아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쩌면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중심적인 주제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전의 부분에서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성정결에서 전을 아주 잘 묘사할 수 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성정결에서 결의 부분입니다. 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이란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결론적 주제로 글이나 논문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 주제를 좀 다룰 수는 있게 되겠지만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글이나 논문의 전체를 간략하게 재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을 저자가 자신의 말로 글을 재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글이나 논문의 주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되면 이 글이나 논문의 새로운 문제나 전망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일종의 여운을 남겨두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짜임새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32쪽에서 33쪽 두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글감이 있어야 짜임새 있는 글을 뒷받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프랑스 평론가 알랭이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체를 떠나서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관념은 설계도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글감은 그러면 뭔가? 그것은 물체입니다.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주제라도 구체적인 사건, 즉 글감이 있어야 주제가 비로소 성립되고 증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글감을 구성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글감이 좋을까? 저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주제, 목적,
그리고 독자와의 관계가 밀접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을 읽게 하려면 먼저 독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참신하고 재미있는 구체적인 글감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글감이라고 하는 것이 허황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독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글감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건이나 자료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가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겠죠. 말하자면 어떻게 글감을 만들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도 환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환치기라고 하는 말은 글감을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그런 방식으로서 이 장안을 저자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내용이 간단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주제문을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발전시키는 환치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환치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환치기 글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문에서 세 가지 환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율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매우 경제적일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이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 라고 하는 주제문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환치기 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의 또 다른 환치기는 뭔가 운동이 자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체가 튼튼하게 될 수 있다. 폐활량이 늘어날 수 있다. 매염 걱정은 없다. 거리의 공기가 맑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글의 환치기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고율이 낮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치기는 일단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보다는 자전거 사고가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 세계 제1위의 그런 오명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또 벗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매우 경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치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이 일단은 없다. 그 다음에 기름값이 안 든다. 만일 자전거를 잃어버려도 그다지 큰 손실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제 자전거가 비싼 자전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그리 비싸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만일 자전거를 잃어버려도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다. 한번 사면 그리고 꽤 오래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치기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글이나 논문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중심적인 그런 주제문을 통해서 환치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장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쉬운 글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쉬운 문장이 격강을 받는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글을 어렵게 쓰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장은 좋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쉬운 글이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자기들 밖에 모르는 글을 쓰게 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독자로 하여금 안개 속으로 더 들어가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쉬운 글을 쓰는 훈련을 배우셔야 합니다. 단문이면 괜찮습니다. 단문을 많이 쓰면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글이 그러면 쉬운 글이냐? 여러 쉬운 글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취임 연설을 한 부분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 잠시 이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몇 문장들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 A day of history and hope, of renewal and resolve. Through a crucial 4 ages, American has been tested anew and American has risen to the challenge. 아주 단순하죠. 그냥 외울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단문으로 쓰죠. 오늘은 미국의 날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역사와 희망의 날입니다. 갱신과 결심의 날입니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Through the crucial 4 ages, 오랜 세월 고난을 겪으면서 American has been tested. 미국은 새로운 시험을 받았으며 미국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상당히 그 현실적인 감각도 있고 문장을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접속어를 통해서 어렵게 쓴다거나 그런 문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듣는 사람에게는 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읽어 드리면 Over the centuries through storm and strife, in peace and in war, we have come so far, but we still have far to go. We will press forward with the speed and urgency, for we have much to do in this winter of peril and possibility. Much to repair, much to restore, much to heal, much to build, and much to gain. 번역을 해드리자면 수세기에 걸쳐 폭풍과 전쟁, 평화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We have come so far. 지금까지 여기에 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But still to have far to go. 그러면서 위험과 가능성의 겨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긴급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much to repair, 수리할 게 많다. much to restore, 복구해야 할 게 많다. much to heal, 치유할 게 많다. much to build, 세워야 할 게 많다. 그리고 and much to gain,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장, 쉬운 문장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장을 너무 길게 해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좋은 글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교수들은 이 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문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글들이 많고 전문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글들도 되도록이면 좀 쉬운 글로 바꾸어서 쓴다든지 단문으로
문장을 좀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문장은 굉장히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리차드 로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미국의 철학회 회장을 지냈던 그런 분이시고 신실용주의자로 미국 안에서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철학에서 일종의 이제 글쓰기로 옮겨간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 반정초주의, 정초주의, 차연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써서 철학자들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철학자들조차도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만들어져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쉬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힘 있는 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게 될 때 쉬운 글, 또 아주 간단한 그런 단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